2015년 11월 13일 아침 7시경 노스다코타주 마이너스에 위치한 911 센터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I just got home, my back door is kicked in, and my girl ain't answering the phone. My son's inside with her and everything. I'm about to go in and see what the is going on. Okay, why don't you just wait for officers? I'll get them over there. 신고자는 크리스토퍼 잭슨으로 약혼 여인 앤질라 와일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하던 그는 집 뒷문이 부서져 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앤질라와 2살배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부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방 안에는 19개월 된 아기가 침대 난간을 꼭 잡은 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낯선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앤질라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침대 옆 바닥에 앤질라가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가슴에는 수십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He's a good man. He's a good husband. He would never do anything that would hurt his kids. I stand by him. Like if it was me, I would have gone back and cut her fingers off. I would have burned them. I would have lit the house on fire. 앤질라 와일더는 1987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던 앤질라는 군 간호사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육군 장학금을 받으며 집에서 약 400km 떨어진 사우스 엘라베마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교제 중이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남자친구는 냉정하게 그녀를 떠났습니다. 아기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한 그녀는 학교를 휴학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리치 와일더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앤질라의 어린 딸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2009년 1월 결혼에 골인했으며 그 후 리치는 앤질라의 딸을 법적으로 입양하며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후 리치가 공군에 입대하면서 가족은 노스다코타주 마이너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앤질라는 리치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점차 심해진 갈등과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12년 봄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번갈아가면서 돌보는 방식인 공동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리치는 초등학교 보조교사인 신디 와일더와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한편 앤질라는 고등학교 시절 잠시 사귀었던 크리스토퍼와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오랜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앤질라는 크리스토퍼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혼한 뒤 함께 살기 시작한 그들의 관계는 격렬한 로맨스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앤질라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했고 크리스토퍼는 월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앤질라는 침실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911에 전화를 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달려들었을 거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범죄 현장 수사팀은 엔질라 살인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질라의 목과 가슴에는 수많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피가 튀어 있었으며 강제로 침대에서 끌려 나온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뚜렷한 방어흔이 있었고 부러지고 찢긴 손톱 상태로 보아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저항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뒷문에는 강제로 열렸던 흔적이 있었으며 집안은 뒤진 흔적도 없어진 물건도 없이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녀의 몸에는 40군데에 가까운 무자비한 칼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침입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엔질라와 가까운 인물들로 좁혀졌고 경찰의 의심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에 그는 월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밤 12시 30분과 새벽 2시쯤에 엔질라와 통화를 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엔질라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녀가 피곤해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에 야간 근무를 끝낸 크리스토퍼는 평소처럼 엔질라가 마중 나올 것을 기대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엔질라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부서진 뒷문을 본 순간 그는 몸이 굳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는 자신의 아이와 약혼자가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자신의 DNA 채취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로 엔질라의 전 남편인 리치 와일더를 지목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지인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진술에 따르면 엔질라와 리치의 결혼 생활은 잦은 갈등과 폭력 속에서 파국을 맞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어 아이를 교환하는 일조차 힘들 정도였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할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후 리치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매우 차분한 모습이었고 엔질라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무표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ngela's dead. Yeah. 신문 과정에서 그는 엔질라와의 격렬했던 과거를 인정했지만 그녀를 해친 적은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Did you kill her? No. 오히려 그는 엔질라가 큰딸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결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는 그날 밤 아내 신디와 함께 집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id you work last night? From 7 to 11. Okay. Where'd you go after you left work? Straight home. Can anybody tell us what time you got home? Sydney. 그의 뺨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한 형사가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묻자 단순히 장난을 치다 생긴 상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상처를 촬영하고 DNA를 채취하는 것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협조했습니다. 신디는 리치가 자정 무렵 집에 돌아왔으며 밤새 그녀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깼을 때마다 그가 항상 곁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디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문에서 작은 얼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얼룩을 조심스럽게 채취한 뒤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디의 차량 조수석 문에서 채취된 혈흔은 엔질라의 것과 일치했으며 동시에 엔질라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DNA는 리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죽기 직전 처절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앤질라의 혈흔이 신디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신디 역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직접적으로 연루시킬 만큼의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형사들은 리치가 운동하고 있는 지역 체육관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특수기동대와 함께한 형사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그를 포위했고 리치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갑작스럽게 리치의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리치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형사들은 워드 카운티 경찰서로 향했고 취조실 안에는 리치가 그의 변호사와 함께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치는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은 앤질라의 약혼자인 크리스토퍼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치의 진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월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앤질라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앤질라가 부적절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자신과 리치가 각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리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앤질라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함께 급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고 리치에게 제안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던 리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리치는 신디의 차를 몰고 월마트에 들러 크리스토퍼를 픽업해서 앤질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앤질라가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뜻 보기엔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듯 했지만 이불을 걷어낸 순간 앤질라 옆에 있었던 건 사람 모양의 긴 베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크리스토퍼는 앤질라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와 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리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리치는 앤질라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동이 없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Because she was kind of like, and like as I would touch her pulse, whatever, she like leaned up and like scratched the mess out of my face. I grabbed her hands. She was just like, I love you. 죽어가는 앤질라가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했다며 리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후 리치는 크리스토퍼를 조수석에 태워 월마트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크리스토퍼의 몸에 묻어있던 앤질라의 피가 차량 문에 묻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형사들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만약 이 사실을 누설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크리스토퍼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사건 당일 크리스토퍼가 월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동안 단 한 번도 건물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리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리치는 앤질라를 살인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e's a good man. He's a good husband. He would never do anything that would hurt his kids. I stand by him. 수사관들은 신디가 범행에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녀를 결정적으로 엮을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한편 신디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세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신디는 매트 월터스라는 남성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채팅을 하고 있었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리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매트가 애초에 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게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칼은 차선책이었고 원래는 총이었어 라고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신디가 살인사건의 공모자라고 판단한 매트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팀은 매트에게
그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채 그녀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트는 이에 동의했고 둘은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 대화 끝에 신디는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마침내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디의 말에 따르면 자녀를 둘러싼 끊임없는 법적 다툼과 갈등으로 리치와 엔질라는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엔질라만 없다면 리치와 신디는 훨씬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결국 두 사람은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3일 그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Are you mad at your husband? No, like I'm proud of him. I'm just pissed that he got caught and that he got sloppy and impatient and because we like had this thing like planned for like 2 신디는 엔질라를 죽일 계획을 2년 동안 짜서 실행에 옮겼지만 리치의 어이없는 부주의로 그가 체포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He came home that night and he said it got sloppy. She fought back. He had to do what he had to do. She put up a good fight. Like she did. Well, I'm sure she's She fighting for scratched her his life. face, like, and that's what got him too. Was like if it was me, I would have gone back and cut her fingers off. I would have burned him. I would have lit the house on fire. We helped him clean up. He left again to like dispose of the clothing and the weapon and everything. And I thought we were like in the clear because he didn't clean the car good enough. One spot of blood in my car. 2017년 5월 19일 경찰은 신디가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워싱턴 초등학교에 체포영장을 들고 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5월 신디는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녀와 매트가 나눈 녹음된 대화를 재생했고 손가락을 자르고 불태웠을 거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신디는 그것이 단지 허세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잔혹함을 지워낼 수는 없었습니다. You were the one person who could have stopped this nightmare. You were the one person who could have intervened, who could have called law enforcement when Richie Wilder left your home. You were the one person who could have spared Angela Wilder's life. You chose not to do so. 판사는 신디 와일드에게 살인공모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